네, 와저스키입니다. 코인 흘러가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같이 뭐 구경 좀 하죠. 저도 뭐 지금 코인을 하고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한 3, 4개월 됐나요? 3, 4개월 전부터,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, 4개월 전이면 비트코인이 이제 돌파했을 때네요. 예,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게 대장주급이거든요. 이게 얘가 선발이면 이제 얘가 돌파하고 나면 그 뒤에 알트코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비트코인을 하진 않고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이제 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. 최근에 다 이제 올랐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꽤 많이 봤을 거예요. 저도 매수하니까 50%씩 오르고 또 이제 익절하고 나서 눌린 거 또 사니까 또 50%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약간 절정 단계로 약간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코인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초입 구간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, 그래서 이때 수익을 나는 걸 보고 그 다음 쫓아오겠죠 사람들이. 그래서 쫓아오고 나서 지금 이제 큰 사람들로 인한 큰 1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단계예요. 1차 파동. 여긴 초입 구간이고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1차 파동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1차만 있지는 않죠. 상승이라는 게 1차만 있지 않고 이어서 2차를 가고 또 이제 3차면 이제 끝물입니다. 여기서부터가. 그러니까 지금 1차 진행 중이고 2차까지 진행한 다음에 3차는 갈지 안 갈지 근데 몰라요. 근데 3차는 거의 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현재 단계를 1차 파동이라고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지금은 이건 업비트 사이트인데요. 제가 코인원 보다가 업비트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. 무엇이 다르냐면 이제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은 대부분 다 올랐다라는 거. 그리고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하다라는 거. 뭐 계속 이제 그 언급을 제가 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뭐 재차 불필요한 언급을 할 필요 없고 현재 이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면 이제 이오스 그리고 저기 리플 이건 이제 소송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얘네가 이제 총 시가총액 상위 애들이죠. 근데 이제는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. 이제는 이런 잡코인들 있잖아요. 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처음 듣는 이름의 코인들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. 오히려 리플이나 이오스 이런 친구들도 변동성이 강해서 수익이 좋거든요. 근데 요즘 투자의 트렌드는 어떤 꾸준한 수익 그런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사고 나서 한 방에 막 두세 배 가고 뭐 10배까지 가고 이거를 원하는 게 지금 그 사람들 투자 심리더라고요. 그 투자 심리. 그런데 그런 투자 심리를 이 트론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이제 샀던 거죠. 이런 거라든지 뭐 비트토렌토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처음 듣는 코인들이 그 수익을 만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게 참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1차 상승이라고 한다면 2차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이 2차의 여지를 주고 있는 아직 튀어오르지 않은 여러 우리가 이제 어떤 코인이 오를지 모르지만 그런 코인들이 또 한 번의 이런 큰 시세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. 이 코인 시장 자체가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. 일단은 왜 얘가 선발이거든요. 얘가 이제 주도주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떨어지거나 폭락을 하면 다른 코인들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단순한 심리예요. 사실 뭐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 우리 주식할 때도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잖아요. 근데 대장주가 떨어지면 후발주들도 다 크게 떨어지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그게 어떤 이유라기보다 심리적인 거거든요. 이제 비트코인 끝나나? 이제 비트코인에서 큰 손이 빠지나?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을 보시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 아직 슈팅이 안 나왔어요.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. 슈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 정도 크기라고 하면 뭐 한 7% 이상 정도의 어떤 롱바디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슈팅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양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. 물론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
그런 움직임을 주는 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끝물에서 나오는 신호는 슈팅입니다.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. 그래서 이격도를 강하게 띄우고 상승하면서 뭐 한 2, 3파동 더 주면서 가는 것이, 이런 것이 이제 강한 상승이면서 동시에 끝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아직 이 모양이 안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작전의 형태, 무조건 이제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노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알아요. 그 이유는 이게 매물을 의도적으로 급락을 만들어주면서 오르기 전에는 이 급락이나 여러 그 뭐라고 해야죠? 말이 안 나오네. 힘들게 하는 들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런 매집 형태의 차트를 만들었다는 거죠. 제가 전전 영상이었나요?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거기서 똑같아요. 주식도 일반 차트도 이건 비트코인이지만 세력들은 항상 하는 패턴이 똑같은 게 뭐냐면 크게 흔들어서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줍니다. 매집 중엔 그래요. 매집 중에 그 매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고점이겠죠. 분봉으로 봐야겠다. 아니 월봉으로. 예, 이 전고점까지 갔을 때에 그 흔드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흔들었고 그 뒤로는 여기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. 슈팅을 나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변화시켰던 거죠. 그래서 이때가 이제 1차 파동을 한번 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2차 파동 이후 추세를 죽이지 않고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세를 죽이면 좀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모양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으로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경험상 이제 어디까지나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,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이 이런 흐름의 추세를 입어서 상승을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.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도 보고 있거든요. 얘는 또 왜 보냐면 이오스라든지 이 친구들을 왜 보냐면 얘네가 이제 알트코인이 뭐 우리가 이름 모르는 건 다 있겠지만 이 이더리움, 이오스 그리고 리플 얘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5위 안에 드는 애들이었어요. 6위, 5위 안에 이렇게 드는 친구들입니다. 그럼 이 친구들의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얘네도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더 올라줘야 돼요. 이름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은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급 평가죠. 이제 비트코인이 등급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도 얘네가 S급이에요. 다 S 등급을 맡고 있어요.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을 제가 봤을 땐 주지 않았어요. 지금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바닥에서부터는 물론 크게 올랐죠. 3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다른 알트코인으로 10배 오르고 5배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 3배밖에 안 올랐다란 말이에요. 분명히 얘들도 이제 이오스나 이런 애들도 초창기의 어떤 비트코인 멤버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이제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굉장히 높아요.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 상승 출발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약하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적어도 뭐 5배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 비트코인을 통해서 상승 여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지금 관심이 있고 이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뭐 꼭 권장해서 뭐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외에 이제 잡코인들 정말 듣지도 못하는 그런 코인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다 1파동 주고 있죠. 거래량 보세요. 자, 1파동 주고 있습니다. 다 웬만한 것들이 얘는 아직 제대로 된 파동이 안 나온 거예요. 거래량 봤을 때. 자, 얘도 보합 중이고 얘도 여기서 1파동 나왔고 1파동 트론도 이제 약간 보합 뚫고 1파동 이런 식으로 거의 1파동 중이에요. 그래서 1파동하고 쉬었다 가는 게 더 크게 가거든요. 만약에 여기서부터 오히려 계속 가면 금방 끝나요. 3개월도 안 돼서 이 코인 열풍 끝납니다.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세력들이 더 크게 자신들이 매집한 걸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파동을 눌림을 주면서 가야 더 크게 갈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. 흐름 자체를.
근데 이렇게 가면 3개월도 안 돼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먹다 뱉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제 생각에는 한번 쉬었다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쉬었다 가는 타이밍에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, 또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, 지금 이 코인 상승은요, 이 코인 상승은 무조건 다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한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쭉 있었으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가 이렇게 약간 정의를 내렸어요. 코인이 뭐냐? 코인이 뭐냐면 원주민이 있었습니다. 원주민인데 추장이 있어요. 그리고 추장 외에 이제 뭐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추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있어요. 비트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돌멩이가 있습니다. 그 돌멩이가 있는데 추장이 이거 보고 야 이거는 돈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. 추장이 돈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주민들은 야 이게 무슨 돈이냐? 돌이지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이 임원 이제 추장을 따르는 나름 힘이 있는 애들이 갑자기 이게 돈이라고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럼 뭐가 되는 거죠? 돈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들끼리 이걸 막 사고 팔고 하면서 막 돈을 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 야 이거 돌 아니었어? 돈이었나 봐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에 그 사람의 견해겠죠. 그 견해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저도 그쪽에 약간 동의를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화폐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전 부정하진 않아요.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미래지향적인 건 맞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이 코인이나 이런 그 전송률이 빠른 암호화폐로 이용될 가능성은 참 높다라고 보는데, 중요한 건 화폐라는 건 보증이 돼야 되거든요. 보증. 이 보증은 뭐냐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게 안전하냐 이거예요.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보증이 나라가 돼 있잖아요.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가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. 대한민국이. 그렇게 보증이 돼야 되는데 코인은 누가 보증하냐 이거예요. 누가 보증하냐. 자 그럼 더 더욱 나가서 비트코인도 이러한 의문점이 있는데, 그러면 이 잡코인들, 이 조그만한 디카르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듣는 칠리즈 이런 코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증하냐라는 거죠. 그 검증 체계가 완벽하냐, 이게 코인으로 상장이 일단 되긴 했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냐,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, 실물 자산하고 무엇하고 교환할 수가 있는 거냐 라는 이런 질문들이 성립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인이 지금 열풍이지만 분위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지만, 이 분위기가 깨지면요, 분위기가 깨지면 이제 코인은 가차없이 큰 폭락, 마이너스 90% 가능합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마이너스 90%까지도 내려서 큰 손실을 입히기에 충분한 투자 자산이다라는 거죠. 거의 선물과 같은 어떤 레버리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, 여러분. 이게 뭐 있었어요.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보죠. 자, 비트코인이 정말로 이 암호화폐로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제 화폐로서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폭락인가요? 거의 90% 됐었죠. 이런 폭락은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되죠. 사실은. 그럼 이런 폭락이 왜 나왔죠? 투자 열기가 광풍이 일어서 투자 과열로 인해서 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싹 나간 거예요. 이 투자했던 사람들은 왜 나갔습니까? 왜 나갔어요? 뭐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투자 어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나갔어요? 돈 벌었으니까 나간 거예요. 이게 간단한 이유입니다. 이게 투자 자산, 이 코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. 코인의 정체성.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됐겠죠. 그죠? 뭐 5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, 미래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인이 그나마 가격을 유지해서 그 뒤로 이제 뭐 다시 오를 수가 있었던 거겠죠. 이해되시죠? 예,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 자산이든지 사실 뭐 어떤 가치를 논하기 전에 가격을 봐야 돼요. 이 가격이 정말 합당하냐? 이 가격이 정말 의미가 있는 가격이냐? 금이나 은은 손에 쥘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. 눈앞에서 바로.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죠.
엄밀히 이야기하면 미래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으로 뭐 해외여행을 우리가 막 결제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어디 환전소 가갖고 비트코인 가지고 뭐 이렇게 시세 변동 없이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? 시세가 변동이 막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쉽진 않죠. 오직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이제 돈을 뺐다 넣었다 하는 이제 주식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투자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이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 기억하세요. 이제 이전처럼 그 가치 자체가 비트코인의 그 가치 자체가 이제 보증이라는 거, 이제 화폐의 보증이라는 것이 무너질 때 그때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투자 자산이든지 과열이 되면 큰 폭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금도 마찬가지예요. 골드 같은 경우도 2010년도 이후로 쭉 상승을 했다가 그 뒤로 큰 폭락을 했고 은도 마찬가지로 실버도 금이 오르니까 따라간 거예요. 알트코인처럼 은 같은 경우도 따라갔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. 안전자산이고 실물자산인데요. 그죠?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도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이것도 보는 관점이 똑같고 지금 오르는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의 1억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천만 원대에서도 90% 폭락을 했으니까 더 오르는 상황에서도 폭락은 저는 반토막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그 시기와 타이밍을 좀 고려를 잘해야 됩니다. 제가 1차 파동 중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뭐 오케이다. 지금까지는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. 그러나 2차 파동 가고 3차 파동 가면은 눈치껏 적당히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안 그래도 이 코인으로 인해서 이미 뭐 그 자산이 풍비박살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. 예, 이게 왜냐면 보시면 이제 이 변동성이 너무 세요. 그래서 이 꼭지에서 물려갖고 이 조정인데도 떨어지기만 해도 마이너스 뭐 40, 50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? 이거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90 됐겠네요. 그쵸? 뭐 220원짜리인 것 같은데 지금 72원 됐으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네요. 코인이 워낙에 지금 열풍이라서 코인에 대한 어떤 제 견해도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지금은 괜찮은 긍정적인 저도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별로 이제 앞으로 안 할 것 같아갖고 후에는 꼭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